안녕하세요. 클래식의 첫날 밤 이재훈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죠. 어, 날씨는 그닥 춥지 않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런데 마음이 춥죠. 지금 서울 시내에서만 세 군데서 부당해고 수를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요. 어, MBC에서 또 아픈 소식이 왔어요. 그 동짓날 기해서 노조 집행부가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어, 해직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서 노조를 살리자 뭐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회사가 임금 교섭을 하다 말고 상근자들은 다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참 그래서 노조가 지금 존립할 수 있냐 없냐 기로에 놓여 있어서 마음을 차갑게 춥게 해주는데요. MBC 노조위원장 조능희 씨는 저랑 뭐 87년부터 방송 생활을 같이 했던 아주 가까운 후배죠. 정말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 우리 조능희 PD가 노조위원장을 맡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천막농성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2012년 170일 파업을 겪었습니다. 6개월 임금 다 포기하고 싸웠습니다. 해고, 업무방해, 징역구형, 손배 가압류 이런 3종 세트를 다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조 파괴 공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비대위로 개편해서 노조 파괴 공작을 분쇄하고 조합을 지키고 공정방송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직장 MBC를 다시 찾는 그날까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그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 네. 조능희 위원장과 MBC 그 노조원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끝내 이 길이라님 글 올리셨어요. 오랜만이지요? 요샌 응답하라 1988 보느라 밤늦게 잡니다. 오늘 나온 방송에서 아버지를 여인 선우의 모습에서 남편은 여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울고 전 끝까지 꿋꿋이 우리 딸 7을 혼자 키워내신 우리 어머니의 고단함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83세이신 우리 엄마는 치매이십니다. 가끔 엄마의 이상스러운 행동에 짜증을 내기도 했던 제가 밉기도 하네요. 우리 엄마는 다 이겨내시고 키웠는데 네, 우리 모두를 위로해줄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끝내 이 길이라님께 드릴 만한 곡을 허수님이 신청하셨어요. 허수님은 전 필라델피아 쇼생크 탈출과 같은 영화 덕에 오페라가 좋아졌어요 하셨나요? 네, 필라델피아의 OST는 다 좋지만 특히 맘마 모르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가 정말 멋있어요. 하셨어요. 어, 기회 있을 때 틀어주세요 하셨나요? 네, 이 영화는 93년에 한국에서 개봉됐었죠. 영화에서는 동성애자인 앤드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해고되니까 그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을 준비하죠. 그때 흑인 변호사 조를 찾아가서 이 노래를 들려줘요. 조는 동성애자라서 깨름칙하게 생각하다가 이 노래와 그 스토리에 감동해서 앤드류 변호를 받게 되죠. 원래 오페라는 움베르토 조르다노가 작곡한 안드레아 셰니에 프랑스 혁명기에 혁명에 열광했지만 또 그 자코뱅파의 잔인한 폭력에 또 거부감을 느껴서 어느 쪽에도 가다가지 못하고 있다가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시인 안드레아 셰니의 이야기죠. 이 오페라에서 셰니의 연인 마들렌느가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는 나의 삶은 그래도 계속되고 나의 삶은 결국 나의 것. 네, 그 셰니와 함께 단두대에 오르게 되는 마들렌느의 노래 맘마 모르타. 네, 영화 필라델피아처럼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나오는 맘마모르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네스님도 글 올리셨어요. 저는 겨울이면 늘 무반주 첼로곡이 떠오르네요. 언제 낮에 시간이 되면 국티 녹음할 때 한번 놀러 갈게요. 늘 감사드리며 하셨어요. 네, 아네스님 꼭 놀러 오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함께 음악 들으면 좋습니다. 네,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서 꾸랑뜨 함께 들어볼까요? 바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서 꾸랑뜨 들으셨는데요. 네.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뭐 화음이 별로 안 나오죠. 그냥 첼로 선율만 꾸불꾸불 흘러가는데 얼핏 들으면 그냥 단조롭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바하 선율의 진수를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방금 들으신 이 무반주 모음곡 1번 중 꾸랑뜨는 바하 음악 중에서 아마 가장 즐거운 선율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연주였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곡을 이렇게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해준 모리스 장드롱의 좀 경외감을 느낍니다. 훌륭한 연주였죠. 네, 이번에는 티네팅 헬세트, 노르웨이 젊은 여성 트럼펫 연주자인데 너무너무 잘하죠, 트럼펫 연주를. 그래서 헬세트가 트럼펫을 불면 정말 장난감을 갖고 부는 것 같은, 트럼펫이라는 그 아주 마초스러운 그런 남성적인 악기를 이 가냘픈 젊은 여자가 잘 부니까 참 근사하더라고요. 헬세트는 요즘 오슬로 필하모닉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계속하고 있죠. 네, 여기 레퍼토리에 오르고 있는 이 황량한 겨울에, 네, 이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마음이 추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네, 노르웨이의 젊은 트럼펫 연주자 티네팅 헬세트가 연주한 이 황량한 겨울에 네, 들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그 예년에 비해서 캐롤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캐롤에 대한 저작권, 가수들이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못 쓴다 그러네요. 그 길거리에 트는 것도 다 뭐 돈을 내야 되는 모양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연주자나 작곡가에게 뭐 정당한 보수를 당연히 줘야 되긴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세상이 참으로 황량해진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참 여러모로 갑갑하죠. 네, 우리도 캐럴 한번 들어볼까요? 네, O Holy Night. 네, 켈틱 women's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캐롤 아돌프 아당이 작곡한 오 홀리 나이트. 네, 켈틱 우먼의 노래로 들으셨어요. 네, 저는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서 뭐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역사 속의 예수는 사랑을 설파한 진정 위대한 분이었고 이분이 당시 지배 세력인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와 대립을 했고 또 로마 총독한테 위험 인물로 찍혔고 결국은 또 민중들한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죠. 그런데 이 홀리 나이트는 정말 아름다운 캐럴이고요. 굳이 예수님이 뭐 태어남 그거만 뜻한다고만 볼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난 이 아름다운 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눈꽃 요정의 춤. 네, 그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전날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꿈에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쥐떼를 물리치고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과자의 나라로 여행을 하는데 눈이 펄펄 내리죠. 네, 그때 울려 퍼지는 눈꽃 요정의 춤인데 여기는 이제 아주 희한하게도 발레 음악으로서는 드물게 합창이 나오죠. 그래서 어린이의 어떤 아름다운 꿈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호두까기 인형 중 눈꽃 요정의 춤을 들어보시죠.
네,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1막 끝대목에 나오는 눈꽃 요정이 춤 음악을 들으면서 눈이 펄펄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세숫길 정아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눈이 요정처럼 오셨어요. 네, 눈은 내리지 않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뭐 예수님 태어나신 걸 뭐 축하하는 것도 다 좋고 그렇지만 또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꼭 뭐 예수님뿐 아니라 이 세상에 소중한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네. 그리고 우리 정아님의 아들 하람이 태어난 뭐 그걸 축하하면서 들어도 뭐 다 되는 음악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모차르트 합창곡 하나 들어볼까요? 모차르트가 죽던 해인 1791년 6월에 작곡한 아주 아름다운 합창곡 아베 베름 코르프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옆구리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모욕받고 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가사로 하면서 우리 죽을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합창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에 속하죠. 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어볼까요? 네, 모차르트의 합창곡 아베 베름 코르프스 우리말로 옮기자면 사람이 몸으로 나시고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렇게 맑고 천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험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셨어요? 목소리가 네. 진짜 천사 그냥, 같죠? 네, 정말 그냥 하나님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네. 그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네. 이런 음악이 있고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참 선하게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새해에는 좀 더 좀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모차르트의 아베 베rum 코르푸스 들으셨고요. 네, 클래식의 첫날 밤. 오늘은 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얘기를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핸델은 원래 오페라의 슈퍼스타였죠. 그래서 그 25의 나이에 런던으로 진출을 해서 당시 이제 세계 모든 부가 가장 많이 모이던 그 부자 동네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오페라계를 석권해서 세계 정상의 오페라 작곡가가 단숨에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한 뭐 20년 가까이 뭐 수많은 오페라를 쓰면서 슈퍼스타로 군림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페라 유행이 좀 떨어지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핸델이 속한 오페라단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적은 비용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느냐. 그 음악이 그게 바로 오라토리오다. 성서에 나오는 스토리를 따서 거기다가 음악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 뭐 거창한 무대 없이도 오페라 비슷한 재미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라토리오는 오페라보다 합창곡이 더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핸델이 뭐 아무튼 전성기가 가면서 1737년 그러니까 52살 무렵이죠. 그때 이제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반신불수가 되고 말할 때도 말도 좀 버벅거리게 되고 그리고 좀 더욱 큰 문제는 작곡을 예전에는 정말 벼락까지 빨리 작곡을 했었는데 작곡도 띄엄띄엄 좀 또 더디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또 핸델은 초인적인 의지로 되살아나서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되죠. 1742년인데요. 이미 핸델이 57 될 때네요. 더 이상 뭐 중년도 아니고 이제 늙은이가 됐을 때 작곡했죠. 모차르트는 핸델의 이런 특성을 가리켜서 핸델은 한번 팍 치기로 마음먹으면 천둥번개처럼 내리친다. 대단한 천재다. 그렇게 모차르트 얘기를 했죠. 그래서 1742년 단박에 재기에 성공했는데요. 이 오라토리오는 예수가 오기 전에 그 인간의 고난의 역사, 그다음에 예수가 오셨을 때 이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쭉 묘사한 2시간짜리 대작이죠. 1742년 4월 13일 더블린의 닐 뮤직홀에서 자선음악회로 초연이 돼서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죠. 청중이 하도 많이 들이닥치니까 신문 광고에 그 여자는 통이 큰 치마를 입고 오지 말 것.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실렸고요. 그래서 이 자선 연주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전쟁 고아, 과부 등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됐어요. 네. 그래서 당시 한 평론가는 이 메시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음악은 굶주린 자를 먹였고 헐벗은 자를 입혔고 많은 고아들을 키워서 살려냈다. 네, 음악이 위대한 힘이죠. 네,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에는 크리스마스 때 거리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합창이 나오죠.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에게 아기 태어나셨네. 네, 이 가사는 우리에게 아기 나셨네. 우리에게 아들 오셨네. 그의 어깨 위에 나라가 있네. 그의 이름은 멋진 지도자, 전능한 신,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자. 네, 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인데, 뭐 우리 하람이 탄생 축하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돼요. 네, 메시아에서 12번째 나온 노래, 우리에게 아기 나셨네. 네, 들어볼까요?
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합창 우리에게 아기 나셨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어휴, 저는 이 노래 다시 들으니까 또 핸델은 정말 위대한 천재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를 열광시키는 음악이에요. 기독교도가 아닌데도 음악만 들어도 어떠셨어요, 정아님은? 아까 저희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처음 시작 부분에 아이들 그 목소리 딱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네. 완전 아기 속살 예. 정말 그 느낌 네. 딱 시작할 때. 그리고 방금 그렇게 계속 듣는데 이제 하람이 아빠가 하람이를 너무 예뻐서 만지고 뽀뽀하고 그런 느낌이 여기서 확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진짜 성탄이고 네. 여기에 눈이 내리고 있구나. 와, 네. 정말 아주 기발하고 멋진 표현이십니다. 클래식 첫날밤이 낳은 클래식의 신생아 최숙길 정아님이 코멘트였습니다. 네, 핸델의 메시아 이 위대한 오라토리오에는 또 유명한 합창이 나오죠. 할렐루야. 네, 이 모든 합창곡 중에 이게 최고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죠. 이 할렐루야 합창이 이제 연주될 때는 청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듣는 그런 관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꼭 그러지는 않지만 이 관례가 왜 생겼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이 메시아가 이제 연주될 때 이 할렐루야 합창이에서 왕 중의 왕 뭐 킹 오브 킹이라고 노래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때 영국 왕 조지 2세가 너무 감동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청중들도 따라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나올 때는 뭐 기립해서 듣는 그런 그 관행이 생겼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 뭐 증거가 없어요.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조지 2세가 공연장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할렐루야가 연주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중들이 조지 2세 환영하려고 다 일어났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네, 재밌는 그만큼 이 합창곡 할렐루야가 위대한 노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이 가사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니 크리스트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네. 왕 중의 왕 그의 통치는 영원하리라. 네, 이거 뭐 신정 정치가 되면 좀 곤란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이제 좀 다스리는 그런 좀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죠. 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몰먼 타브나클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클래식의 첫날 밤.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오라토리오 메시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정아님은 교회 다니시죠? 네. 교회에서 뭐 이런 노래도 해요? 이런 노래를 하지는 않고요. 예, 예. 어쨌든 이런 노래를 제가 네. 하자고 해야겠어요. 네, 하자고 제안하세요. 저도 어릴 적에는 뭐 성당도 다니고 뭐 나중에 교회도 좀 다니고 그래봤는데 뭐 크리스마스 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친구들 뭐 연극도 하고 뭐 그랬던 좋은 재미있는 기억들이 있죠. 부활절에 가면 계란도 주고 네 그런 게 애들한테는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핸델은 영국에 아주 눌러 살았고 나중에는 국적도 영국으로 바꿨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왜 국적을 영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 독일 이름에는 HANDEL인데 A 위에 점 2개가 있어요. 독일어로 우물라우트, 핸델 그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 점 2개를 떼도 그냥 핸델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이름 위에 붙어 있는 이 거치장스러운 우물라우트를 떼버리려고 영국에 귀화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영국에는 그닥 위대한 작곡가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핸델을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핸델은 1759년 4월 6일 코벤트 가든에서 메시아를 지휘를 했고요. 바로 그 메시아 중에 마지막 아멘 코러스, 네, 그 대목까지 지휘를 하고 쓰러졌어요. 네. 핸델은 부축을 받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바로 병상에 누웠고요.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74살이었죠. 핸델의 유해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안치돼 있어요. 예,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위인이죠. 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곡, 20세기 작곡가지만 난해한 음악을 만들지 않고 생활 속의 뭐 물건들,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뭐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런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르로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만든 썰매 타기.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정아 씨.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